이름하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거니와 1950년 6월 25일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북한의 남침이 감행되기도 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것도 아주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수모와 아픔을 딛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시아 전체 4위, 전세계로 치면 GDP 10위에 등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몇 세대도 채 되지 않아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집념과 의지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I need to show you guys something amazing. Look at this. Here we go. Come on. Come on, just go toilet. Oh, shit. Literally. 이것을 우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머지않은 시기에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많이 내비추고 있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0%였던 제로금리가 4.5%에 육박해버렸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에도 5%가 넘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가 내리긴 하더라도 점도표만 볼 땐 금리 인하의 시기는 내후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내년엔 버텨내기만 하더라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기 때마다 항상 기적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번 위기만큼은 아무 탈 없이 꼭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은 현재의 한국 경제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몇 세대 만에 전세계 GDP 10위에 등극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하지만 이면엔 큰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세계 최상위권일 정도로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세계 36개의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전세계 2위에 오를 만큼 금리 인상의 위협은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보다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진행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연준은 단순히 금리만 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 최고의 경제 분석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겐 연준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분석 기구는 단연코 한국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차 마지노선을 1%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현재 1%를 넘어선 1.25%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발생되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5% 그 이상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걸음인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내 최고의 경제 분석기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향후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망을 내리고 있는지 직접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분석기관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당분간 전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 흐름이 둔화될 것이라 밝히고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2.6% 수준에서 내년엔 1.7%로 낮아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은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에서야 비로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의 소비도 실질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설비 투자도 전세계 수요 둔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투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 수요 둔화의 요인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내년엔 수출 측면에서도 IT 산업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당분간 성장 경로상에는 확실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5.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엔 3.6% 정도로 차츰 양호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들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환율이 또 한번 폭등하거나
공공요금의 인상폭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밑밥을 까는 모습도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엔 먹구름이 가득 들이오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둔촌주공도 완전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죄다 모여있다는 김앤장 로펌에서도 경제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과 위기가 실제로 찾아오게 된다면 법적 분쟁이 많아질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그런 전담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앤장 로펌에서만 나타나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 로펌에서도 기업 위기 대응팀이라는 등 이름도 살벌한 대응팀들이 창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출 시장에 약간의 기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거대한 가계부채는 대부분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미국이 계속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한국이 이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상이 앞으로 계속되게 된다면 결국 부동산의 크나큰 위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땐 레버리지를 감내할 수 있더라도 지금보다 더 고금리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고금리 기조가 길게 유지가 된다면 대출자들의 데미지는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뒤엔 항상 기회란 녀석이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것이며 수많은 부자들은 위기에서부터 탄생되어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채란 폭탄을 들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양면을 봐야 할 겁니다. 부채만 볼 게 아니라 증가한 통화량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겠죠. 최근 부동산과 주식 폭락, 그리고 높아지는 물가, 터무니없는 노후 준비, 유일하게 상승하지 않는 건 우리들의 월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술 축적이나 탄탄한 경제 기반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땐 국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삼성, SK, LG, 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 누리호까지 성공시켰죠. 로켓을 처음 발사하게 되면 그 성공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사체 한 대의 투입 필요 인력은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이 3,000명, 미국과 러시아는 2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걸 약 800여 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이 어려운 일을 해내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우주항공 강국이 되어버렸죠. 또한 선진국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의료복지,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가히 전세계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치안도 너무 좋죠. 하지만 여전히 부채 문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항상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시장이 항상 디스카운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 경제와 시장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선진국을 맹목적으로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점과 오류를 먼저 바로 잡아나가게 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수출과 외교를 현명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을 항시 2%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요인을 절대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늙어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젊고 창의적인 나라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근본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궁화는 정말 예쁜 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를 꼭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